격주 수요일마다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고 있죠.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전문가. 3월 33일에 이준호 대표님, 쥐지마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 기후 퀴즈에 나온 현수막, 이런 전시용품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기업 MK1025의 김홍구 사업총괄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홍구 본부장님은 오늘의 기후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MK1025에서 사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홍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기후 퀴즈 정답부터 풀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선거가 끝날 때마다 쓰고 난 현수막이 처치곤란인데요. 환경단체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4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썼던 선거 현수막은 무려 3580매라고 합니다. 길이로는 63빌딩 1225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선거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얼마일까요?가 문제거든요. 1번 75%, 2번 25%였는데 저희가 재활용을 아주 적게 합니다. 이런 힌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7520님, 재활용률 100%가 되는 날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요. 2236님, 쑥디님 오늘도 기후 출석합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선거 전까지 엄청 시끄럽겠네요. 그러셨고요. 윤나무님이 재활용률이 24.7%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짜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6619님 신호대기 하면서 보냅니다 하셨고요. 한종애님, 하루빨리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던지 대책이 마련돼야겠네요. 가방을 만들어서 폐현수막으로 바자회 때 판매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폐현수막으로 가방 만든 걸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잉크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는 괜찮나 몸에, 그런 생각을 얼핏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김홍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25%입니다. 네, 2번 25%입니다. 조성주님 늦게 오셨네요. 왕터주대감 조성주,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 외치면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출석합니다. 그러셨고요. 25%, 24.7%라고 아까 윤나무님이 보내주셨죠. 예상은 했지만 그럼 이 재활용되지 않은 현수막은 전부 불에 태우는 건가요? 이 재활용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수치고요. 사실 그 선거 현수막에 쓰인 길이만 놓고 산술적인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건데, 네. 현수막을 제가 직접 만들어 봤을 때 느낀 거는 로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원단의 크기, 거기에서 현수막을 인쇄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거든요. 아, 거기서 또 남는 게 거기서도 있구나. 또 폐기가 생기고, 네. 그래서 원단들을 다 따지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그렇겠네요.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활용한다라는 게 현수막 가방, 아까 말씀하신 네. 가방이나 요새는 로프 같은 것들로도 재활용하거든요. 로프요. 네, 그래서 재활용을 그렇게 하지만은 25%나 재활용이 될까라는 저는 사실적인 의구심이 좀 있고, 네. 이 태웠을 때가 오히려 그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는 게 조금 더 낫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새 이 업에 있으면서 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겠어요, 정말. 사실 저도 25%라고 하면서 재활용 많이 되네 생각했던 게, 동네 현수막 중에 가방으로 만들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0개 중에 25개를 재활용한다는 건데 뭘로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 싶었거든요. 이준호 대표님 오늘 이렇게 김홍구 본부장님 모시고 오신, 항상 손님 모시고 오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있죠. 예, 예, 오늘은 예.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뭐 선거를 앞두고 생각났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이제 현수막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마이스 산업이라고 산업이 있습니다. 마이스는 G의 복수형 아닌가요? MICE의 네. 철자 이제 앞글자를 딴 건데요. 아하. 그냥 일명 전시 산업입니다. 전시 산업이요. 예, 우리가 이제 전시회 같은 거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박람회, 전시회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우리가 거요. 현수막을 볼 일은 뭐 너무도 많은데 네.
전시회 같은 데 가봐도 전시 부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다 한 번 쓰고 철거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전시를 참가를 해보면 네.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처리할 때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부스에서 나눠주는 홍보물 이게 다 맞습니다. 예. 쓰레기가 되는 네, 거죠. 이러한 그 현수막부터 전시 그 폐기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이스 산업의 그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모신 김원구 본부장님이세요. 네. 총선이 끝나고 맹활약을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러면 총선 전부터 하셔야 되지 네, 않을까? 그렇네요. 미리 이걸 알려서 네. 김홍구 본부장님 그런데 기업 이름이 MK1025였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저희가 22년도에 설립을 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회사인데 네. 설립 멤버의 김민경 그리고 저 김홍구의 M과 K를 딴 거고요. 그런 심플한 이유가. 네. 그리고 의투합한 날이 10월 25일인데 해놓고 나니까 독도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하고는 별 관계 없지만 외우기는 좋겠다 해서 네, 왠지 숫자가 붙어 있으면 세련돼 보이잖아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MK1025 하니까 무슨 아이돌 그룹 밴드 이름 같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독도의 날이들 알고 보니까 전시 산업 하면은 전시나 공연 사업 이렇게 얼른 떠올리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 이준호 대표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마이스 산업에서는 정말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 업체를 저도 이제 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찾고 있었는데 네.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우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는 아름다운 가게랑 환경운동연합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전직이 있으셨구나. 네. 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를 대체할 방법이 없나라는 거를 정말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그 같이 연구할 그 공급할 업체가 없더라고요. 국내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도 찾아보고 했지만 없다 보니 행사를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대체를 할까라는 걸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고민을 가설하는 방법 그리고 철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시 쓸 거라면 보관하는 방법까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업체를 또 찾아봤더니 업체들은 너무 영세해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주최 측이 몰라줘요. 주최 측이 몰라준다. 고생을 해도? 네. 그러니까 노력한 대가가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쓴 거에 대한 보상은 칭찬. 우리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좀 같이 느끼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 재료 잘 모르니까 그냥 현수막 하면 안 돼요? 좀 저렴하게 더 예쁘게 해주실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래봐서 알아요. 제가 만들러 가서 뭘 설명을 하시길래 좀 저렴하게 예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직접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차렸죠. 그러면 이준호 이장님 이렇게 전시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다 하면 직접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우실 테니까 옆에서 이 쓰임새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뭔가 인정하셨으니까 오늘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마이스 산업의 영어 철자가 뭔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각종 회의 같은 거 또는 국제 회의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직원들 인센티브로 이렇게 여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서도 꼭 현수막을 이렇게 그렇죠.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왔는지 그거 반드시 있어야죠. 워크샵 뭔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런 거부터 전시회 다 포함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곳에서 전시 폐기물,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의 폐기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아까 저희 PD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 듣고 공감했는데 요즘 선거철 앞두고 현수막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더 커지고 양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내일부터 본격 선거가 되면 이 어마어마한 이
프랭카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싶은 게 이제 오늘 그 모시게 된 계기였고요. 네.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김원구 본부장님. 아, 많이 바쁘신가요, 본부장님? 너무 바쁩니다. 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나요? 지금 행사철이고요. 아, 이제 막 기획하고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라서 계속 그 컨설팅하는 그리고 기획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러면 만드실 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그 플래카드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재활용 일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재활용 일만 전적으로 아니요, 하시나요? 그 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면 마이스, 네. 축제면 축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의뢰가 들어오는 모든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서를 쓰고 현장 연출하고 현장에서 가설도 하고 네. 현장에서 운영도 하고 철거도 하고 뭐 하는 모든 전 과정을 저희 회사가 다 합니다. 거의 전시 대행 회사네요. 그러면. 네. 아, 그러면 그거를 하실 때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걸로 하거나 친환경적으로 하거나 끝나고 난 거를 재활용하거나 하는 그 일을 다 총괄해서 네. 하시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아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현장에서 폐기가 되면 네.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 소재들이 그냥 쓰레기로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 재활용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면은 그 바로 연계해서 가지 않고 현장에서 폐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신 쪽에서. 네. 그렇군요. 지금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또 현수막이나 전시용품, 전쟁할 때 쓰는 전시용품이 아닙니다. 전시회 할 때 전시용품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기후기업 MK1025의 김홍구 사업총괄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5부에서 이 자세한 이야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김홍구 본부장님, 그러면은 사업총괄본부장님이시잖아요. M은 뭐 하시나요? 대표님이신가요? 네, 대표님입니다. 아, 네, 그 대표님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5부에서 다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ESG를 넘어서 ESGG 운동을 펼치고 계신 3월 33일 이준호 대표님, 그리고 또 현수막이나 이런 전시회 용품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MK1025의 김홍구 사업총괄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 현수막이 몇 % 정도 재활용이 되는 것 같냐 퀴즈가 있었잖아요. 7520님, 7545님, 6673님 다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624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6673님이 시장 바구니로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하죠. 그러셨는데 저도 이 플래카드, 현수막 재활용하는 거는 바구니밖에 못 봤거든요. 가방. 김홍구 본부장님, 이 현수막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나요? 현수막은 많이 보셨던 분들 가방 제일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로프를 만드는 바다에서 쓰는 로프라든지 네. 질긴 끈이기 때문에 잘 꼬면은 정말 단단한 로프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어쨌든 얘네들이 버려질 때는 태워진다는 거죠. 아. 네, 그 태워지면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태워진다 일단. 네. 그 우리가 재활용할 때는 이거를 꼬아서 로프로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재활용하는 건가요? 아마도 가방이나 그런 그 새로 그 요새 업사이클 또는 네. 뭐 재활용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제품화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현수막 천 지금 이 방에도 페트로 네 페트로 만든 예. 세 개가 배너가 있네요. 세 개나 있습니다. 저희 이거 내년에 이자로 바꿔서 재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지금 보시는 배너는 페트
페트라고 그래서 PET, 페트요. 페트죠. 그런데 페트만 놓고 보면 재활용이 돼요. 그런데 네. 저거는 인쇄를 할 때 저 앞에 얇은 막을 네. 한 장 더 코팅을 코팅이 합니다.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코팅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쟤는 무조건 일반 쓰레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현수막도 거기에 이제 유성 잉크들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네. 사실 살에 닿는 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네. 가방을 사긴 샀는데 이게 뭘 넣고 들고 다니는 네. 게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네, 찜찜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 다른 천을 대기도 하고 맞아요. 요새 선거운동 하시는 분 중에 자켓으로 다시 만들어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되게 보기는 좋은데 끝난 다음에 목 주변에 뭐 두드러기 안 나실까? 그럴 수 있겠네, 진짜. 네, 생길 정도로. 근데 예전에 그 처음에 현수막 장바구니 나왔을 때는 네. 외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한글이 새겨져 있는 그 장바구니 큰 돈을 주고 사가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 600g 현수막 한 장을 소각을 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6.28kg. 이거는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 소재를 꼭 현수막이라는 소재의 그 천을 써야 되느냐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돼서 저희는 대체 소재인 타이백이라는 소재를 써요. 타이백으로 네. 현수막을 만든다. 네, 타이백은 어떤 소재일까요? 얘는 100% 재활용이 되는 소재예요. 네. 그래서 얘만 따로 모으면 마치 병뚜껑 플라스틱처럼 그 무언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를 버릴 때 네. 또는 태울 때 네. 유독가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생산되는 것보다는 얘가 어떻게 폐기되는지를 더 관찰하면서 소재를 고릅니다. 네. 그래서 얘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지구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소재를 선택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타이백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차후에 개발하고 싶은 것은 가구용 상판이나 그 사이니지용 판넬 뭐 이런 것들로 재가공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공장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러면 이런 건 환경부에서 전국에 플래카드, 현수막은 전부 타이백으로 만드세요. 타이백 등 유사한 재료로 만드세요.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소재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네, 그리고 얘를 가공하는 가공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뒤처리 방식들, 그러니까 얘는 박음질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음질하면은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소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일반 사업자들까지도 다 내려가서 보편화되게 하려면 이거를 좀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걸 찾는 분들의 수요도 되게 많아져야 되고요. 특히 그 새로 만들어 지금 있는 현수막이나 페트에 대한 뭐 환경세가 부과된다든지 네. 요새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있긴 하더라고요. 네.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을 부여하겠다라는 일회용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이런 그 일회용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생겨야. 규제가 좀 있거나 이래야 이제 그 시장이 변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타이백으로 현수막을 만들자 하면은 이제 만드는 방법을 기존 방법이 아니라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네요. 박음질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새로운 방식을 좀 배워야 되고 제품 특성에 맞게 어디에다 시공할 수 있는가. 또 야외 시공하기에는 아직은 그 시공 방법이 많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내 쪽에 주로 많이 쓰고 하고 있는데. 있고.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앞에서 기후 퀴즈 풀면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3만 장 이상의 현수막이 게시되고 그 길이가 63빌딩 1225개다 그랬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폐기량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전시 산업에서는 마이스 현수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건 역시 측정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이제 고양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킨텍스죠. 킨텍스는 현수막을 모두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로 다 바꾸고 계세요. 현수막을 아예 없애겠다. 네, 현수막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그 큰 선언이 있어야 되는 딱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놓고만 생각을 해도 사실 일회성 저희가 축제 같은 걸 해보면 일회성 현수막 같은 걸 만들면 한 100제곱미터 정도를 출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거와 비교했을 때 전시회는 보통 부스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 부스당 한 3제곱미터 정도씩 네.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의 그 현수막들이 쓰이겠죠. 아.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현수막만 보시는데 현수막보다 더 한 게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판재들이에요. 나무 판재들. 네, 네, 네.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폐기량이 나오고 규모 있는 폐기량이 나오는데 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벽에 뭐가 붙어 있으면 벽은 신경 안 쓰고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세요. 맞아요. 이 끝에 있는 나무는 신경을 안 신경 쓰니까. 안 쓰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을 다 하고 거기 이제 그 폐기물들을 다 측정을 해봤을 때는 22년도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600건의 전시 행사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만 1,5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1톤 트럭 1,500대예요. 와. 네. 그 제가 무슨 환경 행사,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뭐 환경 콘서트 이런 여러 행사를 보면 다 플래카드 걸고 막 이렇게 홍보물 나오고 하잖아요. 막 신경 써서 하셨겠지만 약간 마음에서 늘 찜찜한 게 환경을 지키자 하면서 우리가 막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마음의 찜찜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자. 그 이 방법을 사업을 찾자. 시작하신. 네.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네, 맞아요. 이준호 이장님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은 업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업계가 어떻게 생각을 이걸 바꿔야 되는 거겠죠. 업계가 바꾸는 거 플러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의 있다고 봐요. 네.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게 재밌는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네, 보이는 라디오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유리병이거든요. 네, 유리병. 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인데 네. 이거는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가인 그 메이슨 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8년 동안 모은 쓰레기 양이 8년 동안 모은 게 그 작은 병 안에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이분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도대체?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분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가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라는 하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썩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쓰레기가 이렇게 안 생기게 하려면. 네.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이제 우리 다회용 제품을 맞아요.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를 양 자체를 일단 줄이는 게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이전에 쓰레기 네. 양을 줄이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필요 없는 물건을 거절하기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얘기 나오면서도 저희 회사도 현수막 안 걸고 하시나요? MOU 하거든요. 그냥 모니터에다가 띄우고요. 띄우고 그냥 모니터 양쪽에 서갖고 사진 찍거든요. 그럼 더 세련돼 보이긴 하죠. 그게 현수막 없는 거보다 있는 거보다. 모니터의 내용만 바꾸면은 뭐 계속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거절하는 이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부터 출발해 갖고 그게 개인부터 기업에 이렇게 이어지게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유리병 안에 쓰레기가 다 들어갔다니까 지금 계속 충격에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 집은 쓰레기를 몇 번씩 버리나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산다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 지인 중에 네. 그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네. 6개월에 한 번 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놀랍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댁에 계시는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요?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근데 그만큼 재활용하거나 신경을 쓰는 거죠.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네. 분리수거 잘하고. 네. 오늘 그 김홍구 본부장님께 좀 더 여쭤보면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자면요. 전시회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물량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행사장은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저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또 다 모이고 그 모인 곳이 결국은 거기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예 애초부터 나오지 않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행사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활동을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게 먼저다. 네.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잠깐 음악을 듣고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철이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MK1025 회사 이름을 외웠습니다. MK는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고 10월 25일 독도의 날. MK1025의 김홍구 본부장님 그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타이백 현수막 얘기도 해주셨고 그 친환경 부스 또 중요하잖아요.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막 그 현수막으로 가방 재활용해도 업사이클링을 해도 잉크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수막으로 자켓 만들어 입으면 두드러기가 안 나겠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친환경 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친환경 부스라는 이름을 달려면 제 생각에는 얘가 폐기되면 안 돼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이동할 때 대형 트럭이 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게 플라부스라는 저희 제품이 있는데요. 플라부스요? 네, 플라스틱 부스에서 플라부스를 했는데 이 플라부스는 겉에 플라스틱 재료가 폐 장난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요. 그래서 장난감 플라스틱도 되게 사회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복합 쓰레기라서 얘는 뭐든 다 갈아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잘 분해해서 플라스틱의 소재별, 색깔별로 구분하시는 단체가 계십니다. 사단법인 트루라고. 사단법인 트루요. 네, 이것과 함께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색상을 분리된 그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얘를 스틸 파이프에다가 코팅한 제품으로 부스를 만드는 게 플라부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부스를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토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진 찍는. 그러면 이제 트러스나 목공 같은 월들을 세워요. 사실 그걸 설치되는 과정을 목격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설치가 다 된 다음에 사진 찍고 그냥 가시지. 근데 얘를 옮기기 위해서는 항상 1톤 트럭이 와서 뚝딱뚝딱 하고 가시거든요. 그리고 목재월 같은 경우에는 뭐 톱밥도 날리고 이러면서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저희는 제 전기차 트렁크에 13m짜리 월이 한 차에 실려서 이동이 됩니다. 쓰레기도 전혀 안 나오고 모두 재활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목공으로 하던 월보다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재활용이 되니까. 재활용도 되지만 이동을 할 때 드는 비용도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리고 인부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고. 사람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든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은 뭐 사실 탑차 같은 건 잘 못 내려가니까 이런 거는 뭐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서 포토월이 필요해요. 다 세워드릴 수 있죠. 승용차에 다 이동이 되니까. 그리고 한 번은 야외 부스를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야외 부스를 제주 바다 그리고 부산 바다 앞에 한 며칠을 세워둬야 되는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컨테이너 박스를 알아보니까 세상에 7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개발한 플라부스라니까 전기 트럭 1톤 트럭 한 대로 제주 부산을 다 하고도 절반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하지만 사실 친환경이지만 가격도 싸고 튼튼한데 예뻐 이렇게까지 가면 성공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잉크도 친환경 잉크라고 했는데 뭐 물과 고무로만 이어진 라텍스 프린터여서 화학물질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
친환경 잉크로 말씀하신 플라부스를 사용하고 이러면 여기에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뭐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 해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수막을 아까 태웠을 때 나오는 그 개수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그거와 비교해서 절감된 수치들 그리고 운송 중에 절감된 수치 그리고 또 폐기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되는 수치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네. 보고서를 제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2011년부터 해왔었고요. 각종 축제, 뮤직 페스티벌이나 이런 큰 축제에 가서 쓰레기 나온 거를 직접 다 저울로 재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네. 환경부에서 나온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그런 축제들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적이 있었고 저희 사업에도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롯데와 노원구청에서 지금 선생님 MK1025 이 같이 적용을 해서 그런 탄소 절감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하는 평가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준호 이장님 이런 실천이 ESG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ESG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그린워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전시나 현수막 이런 것들은 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그게 조금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안 보이는 곳에서의 환경과 탄소를 걱정하는 이제 이 모델이 네.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MK1025와 함께 사업하는 게 그린워싱이라고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MK1025하고 같이 그렇게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롯데와 노원구청의 사례에서 함께했던 일들이 좋은 사례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2분 김홍구 본부장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너무 고생해서 한 2년 정도 계속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시장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큰 욕심이 있다면은 넷제로 행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넷제로 행사요. 네, 진짜 저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배출하는 탄소가 제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좀 꿈이 있고요. 사실 그걸 위해서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인데 3월 29일에 그린 마일스 매니지먼트 포럼이라는 걸 직접 개최를 합니다. 그 ESG 전문 미디어인 임팩트원하고 같이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돈 내고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사람 모으고 그렇게 해서 동덕여대 윤영희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그 컨벤션에 담당하시는 분들, 관공서, 기업, 그 기획자, 그리고 기술기업 등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얼라이언스까지 구성해서 이걸 발전적인 모델로 키워가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 자체가 넷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후기업 MK1025의 김홍구 본부장님, 이준호 이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